네, 안녕하세요. 오늘 복습할 내용, 오늘 수업 내용 바로 복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은 문자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저는 이제 항상 캐릭터를 사용을 해서 문자나 문자열을 이제 표현을 했는데, 한글까지 뭐랄까 안정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한다면 이제 wchat이라는 2바이트 문자형 데이터 타입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걸 이제 오늘 배웠고,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C 스타일 문자열이 뭐냐면은 이거랑 이렇게 해야겠네요. 어떻게 보면 같은 건데, 일단 C 스타일 문자열은 일단 C++이나 뭐 자바, C# 같은 경우는 스트링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이 스트링 클래스는 내부적으로는 캐릭터 배열을 이용을 해서 문자열을 동적으로 저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클래스인데요. C 스타일 같은 경우는 애초에 클래스라는 게 없고, 구조체도 이제 사용자 정의 할 때만 이제 구조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문자열을 표현을 하려고 한다면은 포인터와 그리고 배열을 이용해서 문자열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W 캐릭터 타입도 있고 일반 캐릭터 타입도 있는데, 설명은 W 캐릭터 타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W 캐릭터래 캐릭터 타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문자 하나를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1바이트 정수형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1바이트 범위라면은 unsigned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0 포함한 플러스 127까지 총 255개의 숫자를 담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unsigned, 즉 부호가 없는 타입의 경우 0부터 255까지의 값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는 1바이트인데 캐릭터로 문자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라고 보시면은 ASCII 코드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 ASCII 코드표는 총 127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표인데요. 여기는 이제 알파벳과 숫자, 그리고 우리 키보드에 있는 이제 이런 기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즉 정수랑 매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캐릭터형을 1바이트 정수 타입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린 이유가, 이 ASCII 코드표에 정수랑 매칭이 되어 있고 실제로 정수 형태로 보관을 합니다. 정수 형태로 보관을 하다가 이 캐릭터 타입을 데이터를 읽어왔을 때 이거를 정수형으로 출력도 할 수 있고, 문자로도 ASCII 코드표랑 매칭되는 문자로도 출력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정수에 문자로 출력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ASCII 코드표에 매칭되는 문자로 바꿔서 출력을 해주겠죠. 문자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문자를 표현을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A라는 문자는 10진수로 65고요. 10진수로 65고 16진수로는 잠시만요. 65 나누기 16 하면은 16 하면 3, 4, 4, 6에 24 들어가고 6, 4, 24, 1, 4, 1은 4, 5 5 하면은 11이니까 4 한 다음에 11이면은 A가 10B 4B 정도 되겠네요. 네. 16진수로는 4B입니다. 이렇게 16진수로 4B가 되고, 맞나? 잠시만, 곱하기 16하면 6, 4, 24. 잠시만, 6, 4, 24, 2, 64네요. 64. 41이네요. 41. 네, 41. 16진수로 41입니다. 그리고 2진수로는 이제 이게 1바이트로 표현된다 그랬잖아요. 1바이트는 몇 칸이죠? 그렇죠. 8칸이죠. 8비트입니다. 2, 3, 4, 6, 7, 8비트라서 65니까 1 켜지고, 그 다음에 1, 2, 4, 8, 16, 30, 64, 128인데 65니까 0, 64 켜지고 1, 0, 0, 0, 0, 0, 1입니다. 즉 1, 2, 4, 8, 16, 32, 6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64 더하기 1은 65가 됩니다. 이렇게 문자 A는 10진수로 65, 16진수로 41, 2진수로 01, 000, 001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5라는 값을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캐릭터 변수에 65라는 값을 저장을 합니다. 캐릭터의 차씨는 65를 저장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자로 읽는다고 합시다. 그럼 프린트 F 여기서
이렇게 소문자 S, 여기에 C 이렇게 들어가서 문자로 읽으면은 얘를 이제 이 65라는 값에 65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65가 아스키 코드표에서 몇이랑 어떤 문자랑 매칭이 되지 해서 비트 패턴을 시작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C의 C가 변수기 때문에 시작 주소가 있단 말입니다. 이 65라는 값을 저장해둔 시작 주소가 있는데 거기로 가서 여기가 시작 주소겠죠. 여기서부터 이만큼 즉 1바이트를 읽어온 다음에 이 1바이트를 정수로 변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문자랑 매칭을 해서 그 문자로 어떻게 보면 해석을 해서 가져온다고 보시면 돼요. 즉, 이 1바이트가 정수로도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정수로 해석된 다음에 문자랑 매칭이 돼서 문자로도 최종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시작 주소로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로 가서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에 대한 정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릭터는 1바이트 정수형 타입입니다. 정수형 타입인데 내가 얘를 문자로 볼 것인지 숫자로 볼 것인지 따라 달라집니다. 즉 지금 프린트 F 한 다음에 서식 문자가 S잖아요. 근데 만약에 프린트 F 한 다음에 S가 아니라 D로 하잖아요. 즉 이건 정수를 표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C 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결과가 65가 나옵니다. 여기는 결과가 C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내가 똑같은 데이터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얼만큼 읽는지도 중요한데 지금은 같은 1바이트씩 읽었으니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캐릭터는 이렇게 문자로 변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문자열은 뭐겠어요? 그렇죠. 문자들을 여러 개 겹쳐 놓은 것을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도 배열과 포인터로 저희가 문자열을 참조를 할 수 있고 문자열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데 어쨌든 C 언어에서는 C 스타일 문자열은 뭐다? 캐릭터나 W 캐릭터 타입으로 1바이트나 2바이트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타입들을 여러 개 이제 붙여가지고 배열이나 포인터로 문자열을 표현을 한다라고까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열과 포인터의 차이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배열로 문자열을 참조를 하잖아요. 아니면 배열로 받거나 그러면은 문자열을 배열로 바로 즉 배열의 생성과 동시에 문자열 상수로 하면 이렇게 쌍따옴표 안에 A, B, C, D, E, F 이런 것들이 문자열 상수거든요. 이런 문자열 상수 즉 코드에 콱 박혀버린 문자열 상수를 배열 생성과 당시의 초기화 값으로 사용을 한다면은 배열에는 사이즈를 적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우측에 오는 R밸류인 문자열 상수의 개수를 이미 컴파일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세 본 다음에 항상 문자열의 끝에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문자열의 끝에는 널 캐릭터라는 문자가 들어 있습니다. 널 캐릭터라는 문자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널 캐릭터는 해당 문자열의 끝을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널 캐릭터까지 총 7개의 문자를 저장을 한다 해서 배열의 사이즈를 7로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캐릭터 배열이겠죠. 자, 캐릭터는 1바이트죠. 캐릭터 C 이렇게 선언하면은 CA로 할게요. CA라고 하면은 이 CA의 사이즈는 컴파일 시점에 컴파일러가 이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오른쪽에 들어와 있는 상수를 보고 얘는 배열에다가 A, B, C, D, E, F 그리고 널 캐릭터까지 총 7개의 문자를 저장하는 변수구나 지역 변수구나 배열이구나 라고 알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7이라고 써주지 않아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저장을 하냐면 일단은 컴파일 시점에 이 문자열은 스택에 먼저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롬 즉 읽기 전용 메모리 롬이라고 해서 read only 메모리거든요. read only 즉 읽기 전용 메모리 영역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즉 데이터 영역 안에서도 읽기 전용 메모리 영역이 있어요. 코드나 뭐 초기화된 상수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영역인데 이 영역에 문자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드상으로 볼 때는 이게 현재 배열의 값으로 배열 안에만 들어와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먼저 컴파일러가 프로그램 실행 시점에 이것들이
롬 읽기 전용 메모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먼저 주소값을 공간을 할당을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어셈블리어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먼저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배열에 복사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원본은 롬, 즉 읽기 전용 메모리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여기다가 저장을 해놓고 이거 이제 어셈블리어로 보면 보이는데 어쨌든 이렇게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그리고 배열에다가 내가 선언한 CA라는 지역 변수, 즉 스택에 생성되는 배열에다가 7칸이라는 공간, 7바이트라는 공간을 할당한 다음에 이 A, B, C, D, E, F 널 캐릭터까지 7개의 문자를 복사해서 넣어 놓습니다. 복사해서. 왜냐하면 원본과 사본을 분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자, 읽기 전용 메모리인 롬에 저장된 문자열은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없어요. 변경할 수 없다는, 즉 불변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배열에 가지고 오는 순간 내가 지역으로 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가지고 온 게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거든요. 사본인 경우에는 내가 자유롭게 쓰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바꾼다던가 아니면은 새로 AAAAAA로 바꾼다던가 하는 게 가능합니다. 왜냐? 어차피 지역 변수고 원본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게 사본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사본을 복사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럼 이거의 단점은 뭘까요? 이렇게 가져오는 단점. 그렇죠.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스택에 공간을 할당을 한다는 겁니다. 스택의 배열이라는 공간 할당이 지금 이게 7개라서 7바이트라서 굉장히 작지만 예를 들어서 글자 1000개, 2000개 라고 해봐요. 그럼 2000바이트거든요. 문자 2000바이트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걸 먼저 롬에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그 저장된 원본을 2000바이트를 다시 복사하는 비용이 발생을 해요. 자, 이거 쉽지 않죠. 즉 지역에다가 2000바이트 크기를 잡아놓고 문자열을 다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다 복사를 해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스택에 2000바이트 크기 잡아놓고 복사해오는 그 비용이 굉장히 무시를 못합니다. 하지만 수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포인터로 사용을 하는 거는 자, 포인터는 결과적으로는 지역에는 포인터 변수 하나고 주소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읽기 전용 메모리에 있는 문자열의 첫 번째 시작 주소를 포인터는 참조를 하게 돼요. 자, 그럼 몇 개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상관이 없죠. 왜냐? 항상 문자열의 끝은 뭐가 있다? 널 캐릭터가 있다. 널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문자열을 읽어드리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 몇 개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신나게 읽다가 널 캐릭터네. 오, 여기까지 읽어야지 하고 끝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문자열을 읽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쓸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배열과의 가장 큰 차이인데요.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 포인터가 참조하고 있는 건 뭐죠? 그렇죠. 롬에 있는 문자열 원본입니다. 문자열 원본이기 때문에 포인터는 참조를 할 수가 없어요. 참조래. 포인터는 쓸 수가 없어요. 왜냐? 쓰는 거는 읽기 전용 메모리에 쓴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럼 읽기 전용 메모리를 왜 만들어 놓습니까? 그쵸? 굉장히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읽기 전용 메모리에 있는 원본을 참조하는 포인터 입장에서는 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읽는데 굉장히 효율적이죠. 만약에 내가 읽기만 할 거다라고 하면은 배열을 쓰는 게 나을까요? 포인터를 쓰는 게 나을까요? 그쵸. 포인터로 문자열을 참조하는 게 100번 낫겠죠. 왜냐면 일단 복사 비용 없지. 그리고 어차피 읽기만 할 건데 사이즈 굳이 스택에다 크게 잡아놓을 이유 없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배열을 효율적으로 이제 문자열을 다루기에는 포인터가 좋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터는 애초에 컨스트 포인터로 주소가 반환이 돼요. 즉 내가 문자열 상수를 참조하는 것, 문자열 상수로 포인터를 초기화하게 되면은 해당 문자열이 데이터 롬이란 영역에 저장이 되고 그 저장된 주소의 첫 번째 요소이자 첫 번째 문자가 저장된 1바이트 메모리 주소를 1바이트의 메모리 주소를 포인터가 참조하게 되는데 뭐다? 컨스트 캐릭터다. 왜냐? 어차피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너 이거 여기다 쓰려고 하면은 어차피 런타임 에러야. 그러니까 애초에 받아갈 때부터 컨스트 캐릭터로 받아가라고 하면서 컨스트 캐릭터를 탁 줍니다. 그럼 나는 당연히 컨스트 캐릭터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캐릭터로는 참조가 안 되고 컨스트 캐릭터 포인터로만
참조가 된다. 이게 차이다. 배열 같은 경우는 컨스트를 필요가 없죠. 왜냐면 어차피 데이터를 다 복사해서 사본을 만들기 때문에 컨스트를 필요가 없고, 포인터는 컨스트가 붙는데 이게 이제 주소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즉 해당 포인터가 다른 문자열을 참조하거나 다른 주소값을 참조하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원본 데이터가 변경이 안 되게 컨스트가 요 앞에 이렇게 붙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컨스트 캐릭터 이런 식으로 붙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이까지 말씀을 드렸고, 정리를 하면은 배열은 사본, 즉 원본의 사본을 만들어서 스택에 할당한 배열 크기만큼의 공간에 각 요소의 문자를 하나하나씩 복사해서 가져온다. 장점으로는 내가 받아온 문자열을 자유롭게 변경하고 쓸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복사 비용과 스택의 일정 부분 이상의 크기를 잡는다는 거고, 이게 굉장히 커지게 되면은 그 비용도 아마 무시하기 힘들 거다라는 거고요. 포인터 같은 경우는 쓰는 게 일단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역 변수로 포인터를 선언할 경우에는, 포인터로 문자를 참조할 경우에는 원본에 있는 메모리 주소, 첫 번째 시작 주소 하나만을 가지기 때문에 사이즈는 고정적으로 8바이트고 사이즈는 메모리 주소 값인 8바이트를 가지게 되고, 읽을 때는 따로 복사 비용이나 뭔가 크기를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읽기만 한다면은 무조건 포인터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참조하는 게 낫다. 그리고 특징으로는 문자 어차피 변경할 수 없는 데이터 영역이라는 롬이라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컨스트 캐릭터가 나와서 항상 문자열 상수를 참조할 때, 문자열을 포인터로 참조할 때는 항상 컨스트 캐릭터를 사용을 해야 된다 정도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W 캐릭터 타입으로 넘어가서 마무리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W 캐릭터는 그냥 2바이트입니다. 즉 문자 하나를 2바이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캐릭터는 1바이트였죠. 그럼 최대 표현할 수 있는 게 127개. 아스키 코드표가 마지막 1바이트를 안 썼어요. 되게 뭐랄까, 미국에서 처음에 만들어진 걸로 아는데 그냥 이제 알파벳 표현하는데, 야 127개도 충분하지 않냐, 2의 7승으로도 충분하다, 2의 8승까지 갈 필요 없다. 그래서 2의 7승 자리, 2의 0승부터 2의 7승 자리가 총 256개잖아요. 그러니까 2의 7승 자리는 안 쓴 거예요. 최상위 비트는 안 쓰고 2의 6승까지만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127개로 알파벳 아주 키보드에 싹 들어가는 것들은 자기네들이 표현을 해놨어요. 플러스 뭐 EOF나 뭐 그런 문자들은 표현을 해놨는데, 이제 그 뒤를 생각을 못한 거죠. 컴퓨터들이 평생 자기네들만 쓸 줄 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뭐 한자도 표현해야 되고 한글도 표현해야 되고 뭐 일본어, 중국어, 뭐 힌디어, 뭐 여러 가지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문자 하나, 즉 1바이트, 즉 0부터 255로 표현할 수는 없다.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에서 나온 게 이제 유니코드고, 그 유니코드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한글은 이제 유니코드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유니코드는 2바이트는 총 64,000xxx 정도 표현이 가능한 범위고, 이 W 캐릭터 타입으로 이제 W 캐릭터 T 타입으로 이제 변수를 선언하고 아니면 문자열을 참조를 할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캐릭터랑 사용하는 게 똑같은데, 한마디로 그냥 문자 하나를 2바이트로 본다,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 하나를 2바이트로 보기 때문에 배열 10개를 생성을 하면은 10바이트가 아니라, 캐릭터 같은 경우 10바이트지만 W 캐릭터 T는 20바이트다. 왜냐? 문자 하나에 2바이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영어든 아스키 코드표에 있는 거든 값은 같아요. 즉 아스키 코드표에 있든 유니코드에 있든 A라는 값은 65인데, 이거를 65라는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비트를 16개를 할당을 하는 겁니다. 즉 한 번에 16개씩 읽어오는 거예요. 그럼 상위 8개 비트는 전부 다 0이겠죠. 왜냐하면 애초에 8개로 표현 가능하던 65라는 값을 16개로 표현한다고 뭐 그게 뭐 앞으로 오겠어요? 아니죠. 앞은 다 0이고 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0, 1, 0, 0, 0, 0, 1이겠지만 어쨌든 2바이트씩 읽어와서 65로 변환한 다음에 65로 이제 해석을 한다. 이제 A라는 걸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고요. 결국에 똑같습니다. 그냥 아스키 코드표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데, 그 뒤로 넘어갈수록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자를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타입은 2바이트 문자를 표현을 한다. 2바이트 문자열이라고 하면 문자들의 조합이잖아요. 문자들이 뭉친 건데 그거 역시도 하나의 2바이트 공간을 할당해서 문자열을 저장을 한다라는 거고 용량이 좀 커지긴 했지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특히 한글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기하급수적으로 크기가 늘어나면서 표현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W 캐릭터를 사용을 해서 한글을 표현할 경우에는 W 캐릭터를 사용을 해야 된다. 왜냐면 캐릭터로 표현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한글 같은 경우는 2바이트이기 때문에 2바이트를 다 사용하잖아요. 즉 비트 16개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는데 캐릭터 같은 경우는 비트 시작 주소부터 비트 8개만 읽어오잖아요. 즉 상위 비트 8개만 읽어오면은 하위 비트 8개가 표현하는 거는 날라갑니다. 날라간다는 것은 하위 비트 8개는 읽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애초에 전혀 다른 값을 읽어오게 돼 있어요. 비트 16개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막 표현을 해놨는데 그 중에 상위 8개만 쏙 가져가 버려요. 왜냐? 난 캐릭터고 1바이트만 읽을 거고 1바이트만 해석할 거야. 이건 누구 잘못입니까? 한글을 캐릭터에다 담은 프로그래머 잘못이지. 그렇기 때문에 한글을 표현을 하려고 한다면은 W 캐릭터 타입을 이용을 하고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알파벳으로 다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캐릭터로 해도 무방하지만 한글과 영어 외에 다른 문자를 표현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 W 캐릭터 타입으로 표현을 하자라는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